1심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이제 검찰에 3년을 구형하면 보통 이제 절반 정도에서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1년 6월 정도로 예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 중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결국 그 당시의 재판, 경기도지사의 어떤 지사직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재판에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예. 저는 그 당시 재판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 분석에 한계는 있거든요. 아마 검찰은 그 당시 재판 정황도 이번에 논거에 많이 녹여놨겠죠. 네, 예. 그래서 검사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경기도지사직이 안 날아가는데 결정적인 위증을 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재명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받던 재판은 하나,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 이 거짓말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옛날에 검사 사칭했는데 해서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아, 그 누명 쓴 거야. 네, 이 맞습니다. 거짓말 두 개가 다 한꺼번에 두 개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이게 둘 다 하면 이거 난 도지사 날아가겠는데 굉장히 심적으로 막 쫓길 때였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뭐 제가 검사들을 코치할 입장은 아닌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입증에 공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결과 위증에 이제 지금 집요하고 여러 사람을 동원하고 이랬던 부분들은 그 과정이고 그렇죠. 일단 그 범행의 부분만으로도- 수법이 극악한 거고 예. 나쁜 것이고 예. 범행의 수법과 결과를 종합한 것이 이제 결국은 형의 선고량이거든요. 예. 근데 결과에서 영향을 만약에 미쳤다라고 보면은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예, 생각했냐면 무려 18년 전의 일을 그 시장도 아니고 시장에 있는 수행비서를 예. 억지로 막 끌어내서 무리하게 증언을 시켜놓으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도 좀 택도 없이 받겠다. 재판장 입장에서 이거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받겠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는 네. 아이고 애쓰는데 네. 얼른 뭐라 그래도 별로 믿음이 안 간다. 이랬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예, 제가 그냥 겉에서 예, 보기에 예. 만약에 근데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측했던 이제 2년 정도 구형량 안팎이 되는 거거든요. 예. 결과가 위중교사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았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얼마나 극악했느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교활한 목적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그렇게 교활한 목적 열심히 극악하게 했지만 그 목적까지 이루는데 큰 영향이 없었느냐 그 두 가지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법조인들 중에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는 쪽은 좀 아무래도 저 위증의 결과도 중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예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시각을 좀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 뭐라고 하더라도 예. 벌금형은 불가능합니다. 벌금형은. 이게 예. 일단 이게 무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죠. 예. 저는 워낙 증거 아까 말씀한 증거가 막 단단한 증거가 있고 위증한 사람이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왜 이재명 대표를 무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가 처벌까지 그렇죠. 감수하면서. 그리고 일단 무죄는 안 나온다고 치고 네. 0.0001%라고 치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나올 확률은 이것도 네, 저 1% 매우 이하. 매우 작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5% 이하입니까? 뭔가 벌금형을 하려고 그러면 벌금형을 할 만한 무슨 감경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동정 전과 있죠. 그러네요. 무고 있고 자백 안 했고 반성. 자백 안 했고 그러니까 반성 안 하고. 일종의 권력형 범죄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권력이나 측근들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죠. 거기다가 그냥 이 위증한 분은 김진성 씨는 업무적으로도 갑정일 정도로 김인석 씨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예. 도지사한테 업무적인 이 일종의 보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네. 그걸 이용한 소지가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압박하고 뭐 관련 사건도 언급해가면서 압박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압박하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거짓말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고 반복도 있고 반성도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진성 씨한테 완전히 김진성 씨는 본인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재판에 나와가지고 위증죄로 처벌받기까지 됐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예. 거기를 마치 무슨 검찰하고 뭐 짜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처럼 또 그 사람의 인격도 지금 그러네요. 모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인들은 다 불리한
양현 인자들인데 어. 유리한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위증죄가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은 선고가 되거든요. 예. 원래도. 원래도. 네. 예. 왜냐면 또 다음에 위증 못하게 집행유예를 걸어 넣는 거죠. 아.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워낙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연간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만 특별 대우를 할 수 없어요. 아, 연간 수천 명이나 돼요. 예, 수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그 법정에 나가서 아는 사람에 비해서 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예. 약간 이런 잘못된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정의 문화라고 처음에는 그렇죠.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우리가 법치주의가 확립되면서 그게 누군가한테는 정으로 해줄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완전한 그렇죠.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형상 집행유예 이상형이 선고된 게 확실하고 예. 그러면 집행유예 이상형이 선고됐을 때 일단 여기까지만 되면 네. 무죄 나올 확률 거의 0%, 네. 벌금형 나올 확률 거의 뭐 0% 네. 가까이 근사하고.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집행유예 이상만 되면 일단 이게 확정되면 이재명 그 대표가 의원 배지 떨어지고 대통령 출마길 5년간 막히고 네. 이거는 그 커터라인 넘어간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네. 이게 이제 집행유예냐 아니면 진짜 실형이냐. 실형이냐. 예. 저는 그래서 위증교사랑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국민들께서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예. 언제 법정 구속돼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하시거든요. 법정 구속. 예. 왜냐하면 뭐 잘못한 게 뻔히 보이는데 예. 예. 왜 이분만 이렇게 국회의원들 딱 방탄줄 세워가면서 이렇게 본인만 구속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위증 부분은 집행유예 이상형이 선고될 건 확실하지만 실형 선고 여부는 좀 봐야 돼요. 예. 이 부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면 그 위증 교사에 따른 위증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를 받는데 그 영향을 어느 검찰 정도 용어처럼 미쳤나요? 아주 강력하게 미쳤느냐 아니면 그렇게까지 강력한 건 아니냐 그 부분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약간 그게 갈림길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약간의 예. 갈림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예. 게 위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증 교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되게 탄탄한 방탄 갑옷을 벗기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더 큰 잘못들, 예. 더 센 구형을 받을 사건들은 대북 송금 사건, 대북송 사건 예. 이제 예. 시작했죠. 예, 성남 FC, 대장동 백형동 비리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거는 형이 선고됐을 때 집행유예가 되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죠. 유죄가 나면 무조건 굉장히 중한 실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이하영 부지사가 5년을 받았어요. 예. 실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숫자가 헷갈렸네. 하여튼 중형을 받았어요. 아 그게 아마 거의 9년 넘게 나왔어요. 9년 넘었죠. 예. 제가 그 아마 그 신진우 부장이 하는 거 그거죠. 네, 그게 더 세게 나왔고 예. 제가 헷갈린 거는 김인섭이- 백현덕의 김인섭이 5년을 나왔고 2심까지 나왔죠. 예. 이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 내지 이재명 대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대북 송금 사건도 구조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해서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쌓으려는 행위잖아요. 예.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돈을 대는 장면이고 예. 돈이 북한으로 건너간 것까지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모르게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기업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경기도지사한테 잘 보이려고 돈을 내는 것이고 그렇죠. 중간에 그 평화부지사였던 이하영 부지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인 공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돈이 다 건너갈 때까지 남들 모르게 짠한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사건들에 그야말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다 이재명 네, 대표인데 그런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차곡차곡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방탄갑옷을 벗겨놓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하면 저는 법과 정의에 따라 단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는 그야말로 단단해 보였던 도저히 벗길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 이재명 피고인이 방탄갑옷을 벗기는 과정이다. 네, 그럼 그다음에 정말 더 큰 칼은 그다음에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네, 당선 무효형이 이걸 빠져나가기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네.